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협공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배신 프레임이 좀 어대한의 기류를 좀 돌려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용산에서도 뭐 한동훈 후보가 좀 당대표가 되는 거를 두고 봐야 되느냐, 뭐 그러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제가 이제 원희룡 쪽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번 주부터 세게 좀 선거 캠페인을 좀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원들을 향해서 좀 더 한동훈 불가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은, 아이 그래 맞아. 한동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배신할 것 같아. 아 나쁜 사람이네. 우리 대통령 지켜야 돼. 이렇게 당원들의 분위기가 흘러갈지, 뭔 소리야 지금 당 비대위원장도 하고 선대위원장도 했던 사람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해. 지금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렇게 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썩 그렇게 유효타 있는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는 못 얻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지난번 총선 때는 왜 그렇게 지역구 와가지고 총선 운동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냥 적어왔는데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그 당시 한동훈 당시 선대위원장한테 했던 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본인들의 입장이 달라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배신의 프레임은 전당대회에 도움도 되지도 않고 본인들 당선되는 데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프레임 갖고 싸우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배신의 정치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제가 보수 쪽의 지지자들 아니면은 아니 뭐 당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에이 왜 그래요? 31% 오늘 리얼미터. 그거는 진짜 31%. 이러다가 다 죽을 거,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잘한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못 찾겠어. 몰라. 있을 수 있겠지. 뭐 어떻게 0%겠어. 근데 생각보다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의 정치가 있으려면은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분을 배신의 감히? 뭐 이런 거고, 그때는 배신의 정치의 프레임이 작동했던 거는 박근혜라는 보수에서는 좀 특이한 정치인이었어요. 왜냐면 보수에서는 팬덤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뭐 김영삼이 팬덤이 있었나요? 뭐 이명박이 팬덤이 있었나요? 근데 박근혜만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의 서사, 출생 서사 같은 뭐 이런 거, 이제 부모님이 흉탄에 돌아가시고 막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도 낮고 팬덤도 없고 이런데 이게 배신의 정치가 효과적으로, 다만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계속 탄핵으로부터 지키겠다. 나 진짜 궁금하더라고. 탄핵 당할 짓을 했나? 그러면 대통령이 왜 다 탄핵을 지키겠다라고. 아니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대표를 뽑는 거지만은 이미 사람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눈은 차기 대선까지 가 있어요. 대권 주자를 뽑는 거다 사실상. 사실상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싫은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로서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나경원, 제가 이거는 완전 패착이라고 다른 방송에 얘기했는데, 나경원 후보는 내가 당대표 되면은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당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했다. 윤상현 당권 대권 분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은 어쨌든 직접 붙어봤는데 많이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별로 가망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원희룡은. 그러니까 아무리 당권주, 윤심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동훈도 졌지만은
윤석열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어쨌든 2조 심판론이 이제는 가동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 한동훈의 상품성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배신의 정치 프레임만으로 한동훈의 이 지금 뭐 과반을 1차에 못 넘을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전체적인 이 기류를 돌이킬 수 없다. 본인들이 비전이 없거나 본인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이 꽤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 좀 뜨거워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재밌죠. 신조어들이 막 나오고 네, 있어요. 뭐 네. 절윤, 뭐 창윤, 뭐 어비윤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지금 공한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공한증?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 공한증이다. 이게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쨌든 1등 주자잖아요. 뭐 지금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도 보면 과반을 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대응은? 이게 그 한동훈 캠프에 있는 대변인이 이런 식의 성명을 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그렇게 썩 효과 있는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협박 정치, 공포 마케팅, 뭐 이렇게 좀 전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만약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이라면 다른 말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총선 과정 중에서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이 세 후보가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온갖 헌사, 아름다운 말들을 그냥 쭉 들려드리겠어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맞대결하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지금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동훈 대세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확정됐다? 어디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주말 사이에서도 각 캠프에 있는 실무자급의 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1차에서 끝낼 수 있어. 아니야. 2차 가야 될 것 같아.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당원분들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민심의 흐름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원희룡, 나경원 요 캠프에서 세게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당원들의 흐름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판단해 보면 어디아니 될지 안 될지는 일주일 안에 판가름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뇨한 후보가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잖아요. 이뇨한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믿냐 경남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 우리 힘은 경상도에 있다. 지금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90%는 된 것 같다. 어대한 아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한동훈 후보도 만나고 이뇨한 의원도 만나서 방송에 가서 뭐 많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뇨한 의원 잠깐 얘기도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속내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근거가. 그리고 분위기래잖아요. 만나보면 눈빛으로 그러니까 손에 악수의 갔다 힘을 왔는데 알 수 느껴졌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제 안 믿는 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불리하거나 뭐 이럴 때 옛날에 홍준표 시장도 갤럽 조사 말이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당원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저도 이제 뭐 만나보신 분들 조금 더 깊은 고민 당원들은 약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게 그러니까 막 이게 원희룡이 1등이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저는 좀 별로 찾기 어렵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만약 지난번처럼 당원에게 정말 편하게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용산이나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한동훈은 배신자 맞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좀 심판해 주세요. 당원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뽑힐 때만큼 영향력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김준일 평론가 그러면 대기실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이뇨한 위원장이 먼저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뒤에 한동훈 후보가 왔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실제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명함도 드리고 인사를 하니까 누가 얼굴 천재예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는 분 같다고. 내가 왜냐면 너무 면이 있다. 내가 하루 이틀 깠어야지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뭐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 인터뷰에서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특검 정말 위험한 특검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지어준다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구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흔히 말하는 조선제일검다운 발언인가? 이 자신감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혹시 인터뷰 들으셨나요? 예. 저 앉아서 다 들었고 뭐 사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대단히 다른 게 아니라 본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3자가 추천하느냐 아니면은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서 뭐 이렇게 뽑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특검을 하면은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를 진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그냥 그 당원들의 지금 우려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온 정치적 레토릭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려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 용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이.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어쨌든 용산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잖아요. 본인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 우리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막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격노했대요. 그랬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민주당 건 안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김건희 여사 건은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주먹을 들었다가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최상병 특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빌미를 안 잡히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줄타기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